이번 시간에는 이상 작가의 날개라는 현대소설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입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자기 소모적인 삶을 통해 현대인의 분열된 자의식과 고독, 자기 극복 의지를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한 실험적인 소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끊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소모적인 삶. 그래서 이 해당 주인공은 뭔가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분열된 자의식. 자, 그래서 분열된 자의식이라는 거는 이거 역시 자기에 대해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뭔가 소극적이고 자기 침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도 자기 극복 의지를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소극적인 모습에서 탈피하고 의지적인 삶을 다짐하면서 소설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의 내면 의식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제는 무기력한 삶과 자아 분열 속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 내적 독백, 자기의 심리를 서술함으로써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되고 있고, 서사적 장치를 통해서 식민지 지식인의 어두운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커다랗게 기지개를 한번 켜보고 아내 베개를 내려베고 벌떡 자빠져서는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운 세월을 하나님께 흠뻑 자랑해 주고 싶었다. 자, 아까 낭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되게 게으르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참 세상과 아무것도 교섭을 가지지 않는다.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나를 칭찬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자, 이거는 이제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시대 원인, 시대적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변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음 순간 실로 세상에 이상스러운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체면약 아달린 값이었다. 나는 그것을 아내 화장대 밑에서 발견하고 그것이 흡사 아스피린처럼 생겼다고 느꼈다. 나는 그것을 열어보았다. 또 4개가 비었다. 나는 오늘 아침에 4개 아스피린을 먹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잤다.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저께도 나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아내는 나에게 아스피린을 주었다. 내가 잠든 동안 이웃에 불이 난 일이 있었고 그때도 나는 자느라고 몰랐다. 이렇게 나는 잤다. 나는 아스피린으로 알고 그런 한 달 동안 두고 아달린을 먹어온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의 원인이 아달린 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스피린으로 먹고 있었던 게 사실은 수면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심하다. 벼랑간 아득하더니 하마터면 나는 까무러칠 뻔하였다. 나는 그 아달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자, 그래서 보통 이 주인공은 집 안에서 또는 방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 반경이 되게 좁은 상태였는데 이 아달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고 이 생활 반경이 점차 넓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보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원망이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걸으면서 나는 아무쪼록 아내에게 관계되는 일을 일체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길에서 까무러치기 쉬우니까 나는 어디라도 양지 바른 자리를 하나 골라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서서히 아내에 관해서 생각해볼 작정이다. 나는 길가 도랑창 핀 구경도 못한 채 진 개나리꽃 종달새 돌멩이도 새끼를 까는 이야기 이런 것만 생각하였다. 그래서 최대한 아내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길가에서 나는 기절하지 않았다. 거긴 벤치가 있었고 나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머리가 도무지 혼란하여서 생각의 체계를 이루지 않는다. 단 5분이 못 가서 나는 그만 귀찮은 생각이 번쩍 들어서 심술이 났다. 나는 주머니에 가지고 온 아달린을 꺼내 남은 6개를 한 번에 질겅질겅 씹어 먹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분노와 반반심의 표출이다. 반반심으로 일어난 행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맛이 익살맞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 벤치에 가로로 길다랗게 누웠다. 무슨 생각으로 내가 그따위 짓을 했나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러고 싶었고 나는 거기서 그냥 깊은 잠에 들었다. 내가 잠이 깼을 때는 날이 환히 밝은 뒤다. 나는 거기서 일주야를 잔 것이다. 풍경이 노랗게 보인다. 이제 수면제의 부작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 속에서 나는 번개처럼 아스피린과 아달린을 생각했다. 아스피린, 아달린, 막스, 막사스, 마도로스, 아스피린, 아달린. 자,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는데 중간에 다른 단어들이 끼어 들어가 있죠. 이건 이제 의식의 이론 기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아무렇게나 나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 달 동안 아달린을 아스피린이라고 속이고 내게 먹였다. 그것은 아내 방에서 이 아달린 값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증거가 너무 확실하였다. 무슨 목적으로 아내는 나를 밤이나 낮이나 재웠어야 되나? 나는 밤이나 낮이나 재워놓고 그리고 아내는 내가 자는 동안 무슨 짓을 했나? 나를 조금씩 죽이려 했던 것인가?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내가 한 달을 두고 먹어온 것은 아스피린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내는 무슨 근심되는 일이었어. 밤이면 잠이 잘 오지 않아. 정작 아내가 아달린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나는 참 미안하다.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큰 의심을 가졌다는 게 참 안 되었다. 그래서 또 생각이 바뀌었죠.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제 생각이 또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생략된 내용 이제 넘어가서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쓴 입맛을 거두기 위해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도 당연하기도 하고 아내에 대한 분노의 표출으로 그동안 모아놨던 돈들을 화장실에 버리기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나는 아치겠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지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들이다 쏟아렸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서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가 자라온 26회를 되돌아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는 이렇다 할 아무 제목도 불고 나오지 않았다. 왜? 그동안은 뭔가 의욕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회상할 거리, 반성 성찰할 거리가 없다라는 의미겠죠.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을 하기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렵다. 자, 그래서 반성 성찰의 결과 주체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 금붕어는 성찰의 매개체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붕어는 참 잘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5월의 햇살의 금붕어들은 그릇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고 지느러미는 하늘하는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의 숫자를 헤아려보기도 하면서 굽힌 하늘을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이 따뜻하다. 나는 회사기의 거리를 내려다보았고 거기서는 핑오란 생활이 또 금붕어의 지느러미처럼 흐느적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한 줄에 엉겨 헤어나지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가는 몸뚱이를 끌고 회타기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었다 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또 문득 생각해보았다. 이 발길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인가?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이건 이제 상상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내로부터 종속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려는 화자의 모습, 주인공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있었다.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 정량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아내가 그럴 대체 까닭이 없을 것이니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 바람을 피웠다. 정말 아니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비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종속되어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내나 제 거동에 근거나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 해석을 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와 이 비정상적인 절름발이 관계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체념적인 화자 주인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을 아내에게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이때 뚱 하고 정오에 사이렌이 울렸다. 그래서 이제 12시가 됐으면 알려주는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이게 이제 주인공의 각성의 매개체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기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있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한 극한의 정오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지죠. 의저가 아니라 의지라고 고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인식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고,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사전 넘어가듯이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그래서 이 날개는 화자의 의지, 진정한 자유와 이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자 한 번 더 날잡구나, 한 번 더 날아보자꾸나 라고 해서 이전까지 아내에게 종속되고 무기력했던 삶을 벗어나서 의지적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대사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상 작가의 날개라는 현대 소설 설명 진행하였습니다.